2003년 2월 18일. 평범한 대구의 아침이었죠. 그런데 중앙로역에서 지하철 문이 열리면서 정말 끔찍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네. 179호 열차에 방화로 불이 붙었는데 잠시 뒤에 반대편에서 오던 1080호 열차. 이게 왜 불타는 열차 옆에 멈춰서 문을 닫아버렸을까요? 바로 그 순간이죠. 네, 이 순간에 중앙로역이 192명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망 192명, 부상 151명, 대한민국 최악의 지하철 참사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방화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대규모 비극으로 번졌는지, 그 과정에 숨겨진 어떤 시스템의 문제점들,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외면했을지도 모르는 그날의 진실, 한번 같이 따라다 보시죠. 네, 정말 작은 불씨 하나였는데 어떻게 192명이라는 엄청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대참사로 이어졌을까? 이게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극단적인 행동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시스템에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건 시작이 오전 9시 53분경이었죠. 그 56세 남성 김대한 씨가 1079호 열차 안에서 휘발유에 불을 붙인 겁니다. 네. 알려진 바로는 뇌졸중, 후유증도 있었고 좀 우울증으로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고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이 불이 붙자마자 이게 얼마나 빨리 번졌냐는 거예요. 속도. 네. 당시 전동사 내장재, 그러니까 의자 시트 같은 것들이요. 이게 불에 너무 취약한 가연성 소재였거든요. 가연성 소재, 어떤 것들이었죠? 그 섬유강화 부에스틱, 흔히 FRP라고 부르는 거하고 또 폴리우레탄 폼 같은 것들. 아하, 사실상 그냥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죠. 불이 나니까 순식간에 그냥 차량 전체로 확 번져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의 시작을 알린 첫 번째 시스템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079호 열차는 마침 중앙로역에 딱 도착해서 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네,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래서 불길이 막 치솟으니까 승객들 대부분은 그 열린 문으로 막 뛰쳐나갔어요. 방화범 자신도 이때 탈출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1079호 기관사도 처음엔 불을 꺼보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대피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기관사가 종합사령실에 불이 났다는 사실은 알렸는데 그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현장을 떠났다는 점.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 그렇죠. 비상상황 보고나 대응 체계의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1079호 자체의 인명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딱 한 부부만 희생되셨죠. 네.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방화 자체보다도 갇히는 상황,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열린 문이 생사를 가른 겁니다. 네, 그 비극은 정말 바로 다음에 도착한 1080호 열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요. 1079호에 불이 난 시각 종합사령실에는 분명히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울렸죠. 근데 자료를 보면 평소에 이게 오작동이 좀 잦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시스템 자체를 그냥 무력화시킨 첫 번째 실패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진짜 불이겠어, 이런 안일함이 있었던 거죠. 골든타임을 놓쳤군요. 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요. 그리고 한 2분 뒤인 9시 55분. 중앙로역 역무원이 이거 실제 화재다, 앞이 안 보인다 이렇게 다급하게 보고를 합니다. 네. 이때 1080호 열차는 바로 전역, 대구역을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어요. 아슬아슬했네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80호 열차, 이거 당장 멈추거나 아니면 중앙로역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무정차 통과 지시가 맞죠. 그런데 사령실 지시는 달랐다는 거죠. 네, 9시 55분 36초. 사령실이 1080호를 포함해서 모든 열차에다가 중앙로역 진입할 때 조심히 운전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조심히 들어가라. 불이 났는데? 네, 이 지시가 정말 참사의 향방을 가른 결정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봐도 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히는 안 나오는데,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불난 집으로 지금 소방차를 밀어 넣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사령실이 현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몰랐을 가능성. 정보 부족. 그렇죠. 초기 보고도 좀 불분명했고 또 터널 안에 CCTV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시각적인 정보가 전혀 없었던 거죠. 아, 둘째는 어떻게든 열차 운행 지연을 좀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런 관행적인 압박감 같은 게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명확한 화재 대응 매뉴얼이나 실전적인 훈련도 부족했기 때문에 관제사가 그냥 기존의 어떤 운행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한 겁니다. 결국은 불확실한 정보랑 잘못된 관행이 합쳐져서 최악의 지시가 나온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전 9시 56분 45초 그 최상열 기관사가 운전하던 1080호 열차는 이미 연기가 자욱한 중앙로역 승강장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 문이 자동으로 딱 열리자마자 검은 유독가스가 확 밀려 들어왔고 기관사가 급히 문을 다시 닫았죠. 닫았죠. 엉망입니다. 빨리 조치 바랍니다. 이렇게 무전을 보냈는데 사령실은 계속 대기하고 승객 안내 방송하라 이 지시만 반복했다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었겠네요, 정말. 그러다가 곧 이어 1079호의 화재 열기 때문에 전차선이 녹아내린 거죠. 네, 전원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1080호 열차는 완전히 멈춰서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1080호는 움직이는 관이 아니라 그냥 연기 자욱한 터널 안에 갇힌 폐쇄된 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10분경 사령실에서 전동차 판 내리고 차 죽이고 가라 이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전원 완전히 차단하고 대피하라는 거죠. 네, 기관사가 이 지시에 따라서 운전실 마스터키를 뽑고 혼자 탈출했습니다. 이 행동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그렇죠. 논란이 컸죠. 마스터키를 뽑아버리면 비상등 포함해서 모든 전원이 나가버리고 문은 수동으로만 열 수 있게 되니까요. 승객들을 그냥 암흑이랑 유독가스 속에 버려두고 떠났다는 비판이었어요. 네, 그 기관사의 판단과 행동에 대한 책임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도 해요. 어떤 문제죠? 설령 마스터키를 뽑지 않았다고 해도 당시 출입문을 열고 닫는 데 쓰였던 공기 공급 호스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게 불에 너무 약한 값싼 고무 재질이었어요. 아, 그 호스요? 네. 화재 열기 때문에 이 호스가 이미 녹아내렸다면 마스터키가 꽂혀 있든 아니든 공기압이 빠져서 어차피 수동 말고는 문을 열 방법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개인의 행동 이전에 이미 시스템적으로 탈출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렇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부품 사용을 그냥 용인했던 시스템 자체가 이미 승객들의 탈출구를 막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108호 내부는 상상하기 힘든데요. 완전한 암흑과 지옥으로 변했겠네요. 네. 불은 옆칸에서부터 점점 번져오고 숨막히는 유독가스가 가득 찼고 사방에서 막 고통스러운 비명, 살려달라는 절규가 터져 나왔을 거고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핸드폰으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 마지막 메시지들. 네.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사랑해 영원히. 아내에게 보낸 남편의 문자. 아이고. 아빠 사랑해요. 먼저 갈게요. 아버지에게 남긴 아들의 마지막 통화. 또 엄마 지하철 불났어. 문 안 열려. 딸의 다급했던 마지막 목소리. 어떤 분노나 원망보다는 사랑, 미안함 이런 게 담긴 마지막 인사들이었어요. 이 유독가스가 그냥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꼭 강조해야 합니다. 네. 당시 전동차 내장재, 그러니까 벽하고 천장에 쓰인 FRP, 의자의 폴리우레탄 폼, 바닥재인 PVC 이런 것들이 타면서 시아나수소, 그러니까 청산가리 성분이죠. 이런 치명적인 맹독성 가스를 대량으로 뿜어냈습니다. 청산가리요? 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살인자였던 셈이죠. 실제로 대부분 희생자들이 화상보다는 이 유독가스 질식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당시 국내 기준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암흑과 유독가스 속에서 사람들은 살려고 정말 필사적이었을 텐데요. 의자나 구두굽 같은 걸로 단단한 강화 유리창을 깨려고 했지만 그게 쉽게 깨지나요? 역부족이었죠. 그들을 가로막았던 건 결국 굳게 닫힌 출입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에 비상시에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면서요? 네, 있었습니다. 좌석 밑이나 벽면에 보면 붉은색 밸브나 레버가 있거든요. 그걸 돌리면 공기가 빠지면서 문을 밀어서 열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승객들은 그게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어떻게 쓰는지 몰랐던 겁니다. 바로 눈앞에 탈출구가 있었는데 열 방법을 몰라서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그렇죠.
평상시 안전교육이나 비상대피 안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데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 10805 4호차에 타고 있던 당시 철도청 공무원 권춘섭 씨. 아, 네. 그분 이야기. 이분이 비상 개폐장치 사용법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침착하게 좌석 및 코크를 조작해서 문을 열었고 덕분에 그 칸에 있던 수십 명의 승객이 목숨을 간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가 생사를 가른 순간이었네요. 네. 물론 권춘섭 씨 같은 분도 계셨지만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서로 막 손잡아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탈출을 도왔던 이름 모를 시민 영웅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또 부족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그 유독가스와 열기 속으로 몇 번이고 뛰어들어서 구조 활동을 벌였던 소방관들의 헌신도 정말 빼놓을 수 없죠. 네. 하지만 이런 어떤 용기나 헌신 뒤에는 좀 추악한 모습도 있었어요. 대구 지하철 공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죠.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 사령실하고 기관사 간의 무선 교신 녹음 테이프가 있었는데 네. 원본에서 마스터키 뽑고 대피하라는 지시 같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을 다 삭제하고 편집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예요. 아, 증거인멸 시도네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였죠. 게다가 참사 당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아직 희생자 수습도 다 안 끝났는데 사고 전동차를 막 다른 곳으로 옮기고 옮겼어요? 네, 심지어 군 병력까지 동원해서 중앙로역 승강장을 물청소를 해버렸어요. 물 청소를요? 왜요? 글쎄요.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 증거들 또 희생자들의 유품, 마지막 흔적까지 다 지워버리려고 한 거죠. 유가족들은 이걸 두 번째 살인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분노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하네요. 네, 다행히 나중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원본 테이프를 확보했고 그래서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법의 심판도 있었습니다. 방어범 김대한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다음 해에 옥중에서 병으로 사망했고요. 108호 기관사 최상열 씨는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죄 등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179호 기관사나 사령실 관제사 같은 현장 실무자들에게도 금고 3년에서 4년 정도 실형에 선고됐죠. 그렇죠. 그런데 시스템 전체의 책임 문제는 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밑선 말씀이시죠? 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당시 지하철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처벌에 그쳤고요. 당시 대구시장은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장에 있었던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엄중한 책임을 물었지만 정작 시스템 설계나 관리 그리고 은폐 시도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윗선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비유하자면 잘못 만들어진 기계 탓은 안 하고 부품만 갈아 끼운 격이네요. 네,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왜 이 참사가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이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몇 가지 핵심 원인이 좀 뚜렷해 보이는데요. 첫째는 역시 계속 말씀드린 가연성 내장재 문제입니다. 불이 너무 빨리 번지고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대량으로 만들어낸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당시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 국내 차량 화재 안전 기준이 현저히 낮았다는 게 문제고요. 네. 둘째는 부실한 사량 시스템입니다. 잦은 경보 오작동 때문에 생긴 불감증, 터널한 상황을 파악할 시스템이 없었던 거, 구체적인 화재 대응 매뉴얼이나 실전 훈련 부족,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거죠. 결국 관제사의 개인 경험이나 판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비용 절감 우선주의라는 더 깊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비용 절감? 네. 전동차 제작사들끼리 수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안전 성능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 이게 결국 값싼 가연성 내장재나 부실한 부품 사용으로 이어진 겁니다. 빨리빨리, 싸게. 맞아요. 그런 성장 중심 사회의 압력이 공공안전 분야까지 침투해서 안전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참사는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예고된 인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 큰 희생이었지만 그래도 그 참혹한 대가로 얻은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안전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네,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국 모든 지하철 전동차 내장재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교체됐습니다. 그게 무려 4,300량이 넘는 규모였다고 하죠.
엄청난 작업이었죠. 또 사후수습 위주였던 것에서 벗어나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철도 안전법이라는 것도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하철 타면 흔히 보는 거 있잖아요. 승강장에 있는 플랫폼 스크린 도어, PSD. 네, 스크린도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죠. 이것도 설치가 의무화됐죠. 네, 스크린도어가 단순히 승객 추락사고만 막는 게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승강장이나 터널로 확 퍼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방화 방연 설비 역할도 하거든요. 아, 연기 차단 효과도 있군요. 그렇죠. 대피 시간을 벌어주는 생명선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지하철의 안전은 어쩌면 2003년 2월 18일 그날 정말 이유도 모른 채 쓰러져간 192명 희생자들의 그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죠. 하지만 여전히 좀 남겨진 숙제도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문제입니다. 기억, 추모공원 말씀이시죠? 네. 유가족분들이 희생자들을 기리고 또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공식적인 추모공원 건립을 오랫동안 요구해 오셨어요. 네. 그런데 부지 선정 문제도 있었고 인근 상인들의 반대도 있었고 또 대구시의 좀 미온적인 태도 같은 것 때문에 20년이 넘도록 아직 제대로 된 추모공원 하나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간이 마련된 게 전부입니다. 공식 추모공원은 없는 거죠? 참사로 따님을 잃으신 황명애 씨, 또 아드님을 잃으신 윤근희 씨 같은 분들이 중심이 된 218 안전문화재단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도 계속 요구하시는 게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날의 비극을 제대로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설을 개선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비극을 잃지 않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기억과 다짐이 필요한 거죠. 그 기억을 지키고 또 이어나가려는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중앙로역. 한 사람의 방화가 불씨가 됐지만 부실한 시스템과 안전 불감증 그리고 책임 회피가 뒤엉키면서 192명의 생명을 앗아간 거대한 재앙으로 번졌습니다. 네. 이 비극은 우리 사회의 안전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겼고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안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 당신은 어떻습니까?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자주 가는 건물의 비상구나 소화설비 위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 존재 자체를 인지하고 계신가요? 안전은 누군가가 그냥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바로 내가 스스로 관심을 갖고 지켜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깊이 들여다보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